지난주에 사실은 KB 골든라이프 보고서라는 게 나오면서 여러 신문사에서 이 기사를 비슷한데 제목만 바꿔서 많이 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재밌게도 제가 고객님이랑 엊그제 상담을 하는데 이 기사를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연금 이야기 하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연말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연말이 왜 대박달이냐? 연말 연초가 왜 대박달이냐? 첫 번째는 고객 심리고요. 1년 내내 하고 싶었는데 내 생계, 내 일상생활 때문에 놓치고 지나가요. 그러다가 연말이 되면서 더 늦기 전에 해야겠다 라는 심리. 연초에는 작년에 못했으니까 올해는 꼭 해야겠다 라는 심리. 그런데 그거를 북돋아주는, 그거를 펌핑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언론 기사예요. 언론 기사들도 똑같이 그런 걸 부추기는 기사를 많이 내요. 지금 제가 올려드린 골든라이프 보고서를 빗댄 기사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매우 의미심장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면 되게 어그로성 기사예요. 여보, 지금 회사 관두면 큰일 나요.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은퇴 준비 안 했는데, 은퇴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기사 제목이고요. 말 그대로 지난주부터 계속 은퇴 준비, 은퇴 대비해라. 더 정확하게는 노후 대비해라. 이런 흐름으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일을 도와주는 언론 기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시기에 너무 좋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니즈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그거를 인지하시면 영업하시기에 정말 쉬우실 거고 그걸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려드린 기사들도 그런 의미에서 활용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렸고요. 지금 요 내용들 이제 라이브가 끝나면 채팅창이 사라지니까 제가 그 영상 여기 정보에다가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참 연말 연초마다 재밌죠.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올해는 어떤 식의 펌핑, 어떤 식의 언론 플레이가 나올까 했는데 확실히 지금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서 그런지 몰라도 기사 제목들이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국민연금도 개혁하지 않으면 그 연금액이 고갈돼서 우리 세대들 지금 20, 30대는 말할 것도 없고 40대들도 받을 돈이 없다고 하죠. 그만 연금에 대한 이슈가 있는 시절이라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어그로성 기사 제목으로 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에 대해선 아마 요번 달 내내 이런 비슷한 기사가 계속 나올 거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12월 제가 제목도 대박달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박달인 이유는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고객들의 심리가 이걸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언론 플레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험 상품도 그렇게 발전해서 나옵니다. 사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준비할 게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준비한 내용이 제 예상 무슨 얘기냐면 보험사 상품 변경 12월에 맞춘 보험사의 상품 변경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항상 어떻게 보면 이 업계에서 메가 히트를 친다고 할 수 있는 메리츠 화재가 아직 상품 변경이 끝나지 않고 12월 6일부로 상품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얘네가 12월 6일부로 어떤 변경을 할 건지. 걔네가 또 변경을 하면 타사가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12월 내내 아주 복잡한 상품 변경들이 이어질 것 같고 그것들이 이슈가 돼서 우리한테 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이슈가 조금 며칠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지금 11월 말일 기준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이런 내용들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11월 초에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독감이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그때 가입을 해놨어야 되는데 저희 나서 우리 애들 둘 다 지금 지난 주말에 독감 걸렸는데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때 해놨어야 되는데. 그리고 중순이 되면서 뭐가 이슈였죠? 바로 우리 물리치료 특약, 재활 특약이라고 하죠. 재활 특약이 아주 이슈였고, 그게 사실은 금감원 눈치를 보느라 월말 되면서 끝나가는 모양새였어요. 끝나가는 모양새였는데 갑자기 월말에 생보사에서 이거를 또 치고 나왔어요. 생보사에서 이걸 또 따라서 치고 나오네요. 그래서 요번에 H생보사에서 또 따라서 나왔죠. 그래서 이게 손보사들끼리 싸움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생보사까지 번져버렸네요. 그래서 아마 요번 달 내내 물리치료 특약은, 이 재활치료 특약은 계속 싸움이 이어질 것 같고, 셀렉션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셀렉션이 늘어나서 우리한테는 아주 해피한 일이죠. 우리한테는 아주 해피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B 손보, H 손보, K 손보 이렇게 몇 군데 회사만의 싸움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완전히 보험업계 전반으로 이게 확장이 돼서 이걸 가지고 고객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너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가입이 안 되는 직종이 몇 개 있었죠. 그 가입이 안 되는, 크게 이제 5가지 직군에 포함되는 분들은 가입이 안 되거나 그랬었는데, 지금 계속 싸우면서 그 가입 안 되는 직군도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지금 가입이 되고 있고, 일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무릎 수술하시고 발목 수술하신 분이 이제 가입이 안 된다고 거절이 나왔었는데 K사에 넣었더니 또 K사에서는 승인이 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고객분들한테 충분히 이 상품을 어프로치 할 수 있게끔 다양한 회사가 지금 나와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상당히 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지금 H생명사도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아무런 제약 없이 가입을 받아주는 쪽으로 지금 상품이 열려 있고, 곧 여러 회사가 또 따라올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재미를 보니까 메리츠가 이게 배가 아팠는지 요번에 그 메리츠 특유의 그 상해보험 있잖아요. 그 상해보험의 보장을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상해보험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상해보험이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상해보험에 관심 갖는 부류가 아니었는데, 그런 상품군이 아니었는데 상당히 재밌는 상품군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DB손보 소식지를 봤는데, 왜 봤냐면 DB손보가 요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얻은 게 하나 있죠. 이제 요양병원에 대한 거. 근데 저희 지점장님 중에 한 분이 이것만 한 40건 파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 상품 소식제도 재가급여 쪽 기가입자를 노려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점장님이 재밌게도 재가급여 쪽을 아주 잘 하시던 분이에요. 치매보험, 재가급여 보험 이쪽을 평소에 잘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이게 딱 눈에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 요양보험에 대한 거 아주 지금 잘하고 계시고, 이걸로 소개가 아주 엄청나게 나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남들은 독감으로 소개를 뭐 한 40건, 50건 받으셨다면, 이 지점장님 같은 경우는 이 요양에 대한 걸로, 요양보험으로 40건, 50건 소개를 계속 받고 계시고, 지금도 이렇게 흘러가고 계세요. 그래서 연말은 갖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참 편하게 영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거를 내가 소화하지 못하면, 남들은 평달에 2배, 3배, 4배 업적을 올리는데 나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평달밖에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언론이 도와주고 상품이 도와주고 고객의 이때 그걸 내가 잘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많이 움직이시고 그 특화된 포인트들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가급여와 요양, 그 포인트, 독감, 물리치료, 재활치료, 그런 포인트를 딱딱 잡아서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고객이 안 그래도 그거 들어봤는데, 안 그래도 나 그거 생각했는데 라고 대화가 이어져요. 제가 지금 연금에 대한 소개가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연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내가 그 기사를 봤어요. 안 그래도 연말이나 내가 연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라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계속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모든 게 나를 도와주는 이 시기에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딱 잡으셔서 고객과 얘기하러 가시기 전에 최소 3가지를 얘기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가셔야 돼요. 뭐 독감이나 특약, 그리고 뭐 재가급여나 요양에 대한 거, 간병비에 대한 거, 그리고 연금. 요렇게 3가지를 내가 오늘 꼭 던져보고 오겠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이 연말이라는 시점에서는 꼭 셋 중에 하나가 걸립니다. 셋 중에 하나가 걸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말이라는 게 또 건강검진 시즌이거든요. 건강검진 시즌이에요. 근데 건강검진은 이미 아마 예약하고 실제 검진을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12월 말로 가시면 건강검진 얘기하기에는 좀 늦었다고 할 수 있고 12월 초가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미 건강검진 하셨거나 막바지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건강검진이라는 게 막연한 두려움을 딱 주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기 전에 보험을 점검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예요. 최적의 시기예요. 근데 건강검진을 했을 때 큰 질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있잖아요. 용종 제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과거의 보험은 큰 질병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지금의 보험은 용종 제거부터 뭐 다양한 걸 다 보장해주죠. 그런 것들의 빈틈을 채워주는 역할로 접근하시기에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헬스케어 서비스들이 있죠. 헬스케어 서비스. 그냥 건강검진, 국가검진은 좀 밋밋하잖아요. 실제로 국가검진 해보신 분들은 너무 좀 대충대충 한다라는 느낌도 받으셨을 거예요. 너무 별거 없다라는 느낌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내 돈 내고 하는 건강검진은 좀 정말 제대로 해준다 이런 생각 드시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해서 프리미엄 검진을 추천해 주신다거나 저희 사업단처럼 외부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따로 이용해서 저희는 사업단에서 수도권에 있는 한 6개에서 8개 병원을 제휴를 맺고 프리미엄 검진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해드리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신다거나 해서 고객분들이 제대로 된 꽤 괜찮은 건강검진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고, 거기서 결과가 뭐 가벼운 용종제거나 이런 거 했을 때 그걸 보험으로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연말에는 사실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뭐 독감이나 재활치료나 뭐 요양에 대한 거, 간병에 대한 거, 그리고 연금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고, 건강검진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또 1월까지 이어지니까 잊지 마시고 평소보다 더 많이 움직이시고 더 많이 얘기하시고 그 포인트들을 딱딱 집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진짜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연말에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화재보험 이슈가 있어요. 겨울철에 불이 많이 나잖아요. 불이 많이 나죠. 그리고 지난주였나요? 아마 자다가 깜짝 놀라셨을 텐데 지진 이슈가 있어요. 불 많이 나죠. 지진 이슈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동파 이슈가 있습니다. 화재보험 하나로만 3가지 이슈가 발생하는 게 연말이에요. 불 많이 나죠? 지진 나죠? 그리고 동파 이슈가 있어요. 요번 소식지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원수사들이 좀 나쁜 표현으로 구라를 많이 치는데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번 달 소식지에도 보면, H손보사가 동파 우리만 보장해준다라고 썼어요. 근데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똑같은 걸 본 적이 있어요. S손보사가 동파 우리만 보장해준다 거든요. 동파 거의 다 보장됩니다. 동파 거의 다 보장이 돼요. 근데 각 손보사들이 자기 거 판매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좀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만 급해서 누출 손해 특약에서 남들은 정말로 우연한 사고에 대한 것만 보장을 해주고 동파에 대한 거,
노화에 의한 어떤 그런 것들은 보장 안 해준다라고, 우리 회사만 해준다라고 지금 어필하는데, 사실은 많은 회사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아무튼 어느 회사가 됐던 동파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급해서 손해가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실제로 연말이 됐을 때 동파 사고가 정말 많고요. 저도 과거에 이제 빌라에 거주했을 때, 빌라에 살 때 동파 사고가 꼭 매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 불러서 꼭 드라이기로 막 녹이고 가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동파 사고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볍게 뭐 10만원, 20만원으로 끝나는 사고면 다행인데, 정말 배관이 파열돼서 100만원, 200만원으로 커지는 사고는 사실은 내 돈 내고 하기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보험에서 해준다고 하면, 단돈 10,000원짜리 화재보험에서 그걸 보장해준다고 하면 사실은 너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상품들이 또 재밌게도 몇 군데 회사는 인보험으로 영역이 넘어와 있죠. 인보험으로 넘어와 있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내 시책에 직결됩니다. 내 수수료에 직결돼요. 인보험으로 넘어와 있는 회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보장이 나쁘냐? 아니잖아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H사, D 보장도 좋고 보험료도 좋고 심지어 인보험 시책에 그게 인정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고객분들께도 되게 좋은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특히 D손보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말씀드리면 DB손보 같은 경우는 임대인 배상 책임 같은 게 이제 연수 안 따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강점이신 것 같고, 만약에 이 영상을 지금 DB손보 TC분이나 DB손보 FC분이 보고 계시다면 그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만 되는 장점, 우리 회사만 갖고 있는 장점, 그런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프로치 하시면 고객분들한테도 훨씬 좋은 그런 내용이 되실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생보 쪽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KB라이프 요번 달에도 대박 이어갈 것 같고요. 변액이 없다라고 하면, 변액이 있다라고 하면 변액연금.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니까, S&P 500이 연고점 찍었더라고요. 지난주에 아마 그 다우지수가 연고점 찍었을 거예요. 제가 11월 초에, 저희 단톡방에 변액연금 지금부터 추천하셔라. 저점 찍었다. 지금부터 무조건 상승할 거다라고, 저희 단톡방에 공지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완전히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액연금을 추천하고는 싶은데, 지금이 저점인지 또는 지금이 추천해도 될 만한 시기인지 걱정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 믿고 추천하세요. 지금 추천하셔도 돼요. 지금이 최저기입니다. 근데 내가 변액이 없다, 변액 자격증이 없다, 그러면 KB라이프 양로보험 정말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5년 있다가 하면 돼요. 그러면 5년 이후에 거치형 연금이 되시는 거예요. 그거 정말 좋으니까 그거 추천하시고요. 요번에 KDB생명에서 아주 재밌는 게 나왔어요. KDB생명 하면 사실 버팀목 종신이라는 당기납 종신이 유명한데, 그 상품에 요번에 KDB생명이 그 5% 단리 변액연금도 갖고 있거든요. 5% 6% 단리 변액연금, 그거를 결합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7년 납하고 3년 있다가 거치했다가 10년 이후부터 이제 해지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시점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또는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변액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요번에 탑재시켰어요. 그러면 10년 차에 127%, 뭐 126% 정도 환급률이 있을 때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5% 확정금리로 5% 확정금리로 연금으로 갈래. 지금 소식지에도 보면 그거를 버팀목 종신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5% 확정금리 연금으로 갖고 가는 게, 전환하는 게 연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훨씬 연금액이 높다라는 예시표도
소식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금리도 아니고 변액도 아니에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얘가 추후에 변액으로 변경되지만 변액으로 변경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상품은 변액 전환을 전제로 하는 상품은 그 기능을 탑재한 상품은 변액 자격증이 있는 분만 판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안타깝더라고요. 7년 뒤에 변액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입시킬 때부터 변액 자격증이 있는 분만 그 버팀목 중심 프리미엄형을 변액 전환형을 판매하실 수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지금은 고객이 변액을 싫어하실 수도 있지. 우선은 확정금리로 127% 환급률을 선택해라. 근데 당신이 10년 뒤에 혹시라도 이거 연금으로 쓰고 싶다면 5% 확정금리 연금으로 변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연말이 되니까 재밌는 상품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KDB에서 아주 재밌는 상품을 내놨고, 내가 지금 단기납 종신을 주력으로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셀렉션이 하나 더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변액연금을 어프로치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 근데 내가 변액이 없다면, 변액 자격증이 없다면 KB라이프의 양로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그리고 내가 단기납을 주력으로 한다면 그런 분들께는 KB의 버팀목 종신이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됐다. 버팀목 종신이 이름도 프리미엄 종신인가요?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됐다. 재밌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 시장, 확실히 연말이다 보니까 연금 저축 시장에 대한 거, 요런 게 지금 재밌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 잘 활용하셔라. 이런 상품들의 변화, 상품들의 진화 잘 활용하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연말에 꼭 말씀드려야 되는 세 가지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요번 주를 스타트 하시면 결국은 요번 달도 따뜻해지실 거고 2024년도 따뜻해지실 겁니다. 제가 수많은 강의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롱런의 이유가 뭔가요? 나중에 과거에는 못했는데 나중에는 잘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기술의 발전이냐, 노하우의 발전이냐, 아니면 뭐 존버의 힘이냐? 저는 그런 건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고객 숫자 싸움이라고 봐요. 내가 지금은 영업력이 떨어질 수 있고, 지금은 클로징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지금은 PT 능력이 근데 나중에 잘 되려면요, 결국은 고객 숫자가 많아야 돼. 고객을 계속 쌓아놓다 보면 내가 영업력이 올라갔을 때, 내 PT 능력이 올라갔을 때, 내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전달력이 올라갔을 때 그 수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영업력이 올라가고 전달력이 올라가도 내가 그런 걸 얘기할 고객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업계에서 이렇게 되는 분과 서서히 올라가는 분의 극단적인 차이는 결국은 고객을 쌓아갔느냐.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내가 지금은 영업력이 떨어지더라도 고객을 계속 쌓아갔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고객들을 열심히 쌓아갈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진짜 누구보다 더 열심히 뛰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시기예요. 고객들을 쌓아나갈 수 있는 최고의 시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니까요.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함께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 열심히 뛰자고요. 이번 달 화이팅입니다. 이번 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 더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고요. 카카오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